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이 먼 곳까지 오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아직도 젊으시네. 아, 그래요? 나를 기준해서 그런가? 나를 기준해서. 아니, 우리 남권 교수님은 연세에 비해서 엄청 젊어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려고 애쓰는지 몰라도 참 나보다 훨씬 젊으시네. 아유. 아직 학교에 계시고. 예. 네. 곧 이제 퇴직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제 작업실이 아니고 조그만 전시장. 예, 전시장으로 그냥 한번 보면서. 네. 아이고. 이게 변변치 않지만 이게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예. 거울이나 이게 하게 이렇게 작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6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우연히 미군 부대 이제 철수하는 그런 곳에 아는 지인하고 가게 됐는데요. 우연히 낡은 그 거울을 제가 발견하게 돼서요. 그 거울 발견하면서 어렸던 시절에 그 어머니가 경대 앞에서 이제 이렇게 화장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주 어렸을 때죠. 예. 그래서 그 어깨 너머를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와 제가 거울에 모습이 드러나는 걸 보고 그런 아주 유년 시절의 기억이 있었는데 그 낡은 거울을 발견하면서 제가 몇 개를 사왔어요. 아, 그때 그 당시에? 그때, 예. 아니, 이제 한 10년 전에. 그래가지고 저걸 재료로 해서 좀 뭔가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걸 사다가 이제 작업실에 놓고는 그게 자기 하던 작업이 있는데 새로운 걸 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게? 그래서 한 몇 년 그렇게 묵히다가 2014년부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거울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10년 됐네요. 10년 넘었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본격적인 작업은 한 6년 됐습니다. 6년. 예, 이제 6년, 7년 돼가 나 봅니다. 예, 그래서 2014년에 이걸 가지고 이제 거울 뒷면을 긁어내고 또는 일부 리플렉션 되는 그 반사체 자체를 남기기도 하고 근데 좀처럼 한국 실정에 학교 나가랴 기존에 하던 작업하랴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09년에 2015년에 파리의 실대에 가서 1년 있는 동안에 이제 더 본격적으로 좀 시도를 해봤죠. 근데 이렇게 보면 나중에 또 다 이제 2014년 이전 그림도 이제 보겠지만 작업실 가서 뭐라 그럴까 손때가 묻은 그 잎 같은 그런 냄새는 아주 확 나요. 이런 오브제나 이런 것들이 금방 거울을 갖다 만든 게 아니라 오래오래 옛날에 미군 부대 근처에서 주셨다는 그런 이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안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 이제 제가 이전에 추상 작업을 하면서 내용은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는데 이제 생성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성 그런 시리즈로 이제 쭉 했는데 저는 이제 서체적 방법을 빌어서 주로 이제 흑백으로 다뤘는데 그런 기본적 그런 작가적 사상은 그대로 가는데 재료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우리 작가들이 보통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마는 그대로 가면서 재료가 바뀌어서 그대로 꾸준히 하나의 진화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작업도 있는가 하면 어떤 작가는 아예 완전히 갈아엎어서 전혀 딴 걸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 교수님은 자기 걸 가져다니면서 진화하는 쪽에 작업을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게 계속 거울에 대한 관심이 좀 지속되면서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이제 건축물이라든지 주변에서 사실은 유리 거울을 빼면은 건축 자체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회화적 그런 가능성을 좀 타진해 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시도해 봤습니다. 이런 컬러들은 어떻게? 이게 이제 이 레이어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제
거울 뒷면을 제가 원하는 부분으로 이거 이제 긁어내고 이제 투명 그 천으로 된 그 겹이 한 2겹 이상이 들어가요. 천으로 된 겹으로. 예, 투명 천인.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또 캔버스 천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겹이 동시에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이제 하나에. 이게 두껍군요, 이게. 예, 예, 두껍죠. 네네. 예, 예. 겉으로 보는 게 간단한 것 같은데. 네, 저건. 예, 예. 그런데 여기 뭐 여기의 특징은 또 이렇게 우리 모습이 바로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조화를 잘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이거 투명이니까 다 보이잖아요. 우리 얼굴이 예, 예. 작품 속에.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먼저 이 유리의 기존의 그 거울 자체를 그대로 다 이용하기보다는 거울이라는 그런 반사체가 하나의 회화의 그 재료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예. 그래서 이거는 어디 걸리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비춰지는 게 이제, 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잔디밭에서면 잔디가 비춰질 거고, 사람 얼굴이면 사람 얼굴이 비춰지면서 이 속에 있는 내용과 같이 예, 예, 하나로 이제 어우러져서 이제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건데, 그거에 저는 상당히 그 메리트를 느꼈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서 있으면 우리 얼굴들이 보이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늘 변화하는 그런 유동적인 그런 면을 늘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매력 있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움직이는 거네 결국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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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게 전에 작업들이네. 그렇죠. 네네. 거울 가기 전에 예, 작업.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거울 속에서도 기본적인 작업 태도는 그 속에 이제 뭐 여러 겹의 레이어가 표현이 같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그 작업 방식은 재료가 달라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같아요. 다만 이제 하나님 거울은 이제 자연과 함께 현재 어디 예. 걸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변화한다는 거죠. 변화한다는 건 이제 예. 저거는 확실하게 다른 거고 여기는 네네. 그렇지 않는 거고. 네네. 네, 그거와는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평면 작업을 하면서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점이 이거는 어디까지나 실내에서만 걸린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이게 표현이 됐는데 이제 이 거울이라는 걸 차용하면서부터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이것이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재료라는 점에서 매력이 있고. 좀 폭이 넓어졌고. 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사가 어떤 위치라든지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무한하잖아요.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이열 작가님의 전반기 작품들은 주로 이런 예, 예. 생성에 관한 테마를 가지고 하면서도 이렇게 평면적인 작업을 했고, 이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평면이지만 예. 자연과 함께하는 하나의 입체도 되고 뭐 예, 예. 설치에 일부 가미가 되고 뭐 예. 다양한 쪽으로 가는데 크게 그래도 이렇게 한쪽을 가지시고 꾸준하게 작업이 진화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또 진화될지 모르시겠네. 그렇죠. 뭐 이제 이거 현재는 이제 이 거울이라는 매체를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회화의 가능성에 대한 확장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미술가가 사는 집의 공간에 그런 필요한 그 작품을 거울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했었어요. 이따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그 거울이라는 것과 어떤 뭐라고 할까요? LED? 빛? 빛. 예. 인공적인 그 조명을 설치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의 식탁의 벽면이라든지 또는 집안의 시계라든지 또는 뭐 집안에 그 쓰는 소파 테이블이라든지 또는 뭐 아일랜드 식탁이라든지 그것을 다 작품으로 그렇게 해서 전시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재밌겠네요. 예, 그거는 저 생활 속에 실천 미술이다라는 어떤 측면에서 실천 미술. 예. 그래서 프랙트 아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저 아트 플러스 프랙티스. 예. 예. 그래가지고 어떤 실천 차원에서의 그걸 제가 실험적으로 미술가의 집에 이것을 내 작품으로 한번 다 해보자. 작가의 집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시 자체도 집에서 했었어요, 작년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텐데 제가 못 봤네. 진짜 뭐 띄운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혼자 준비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홍보가 돼서 뭐 이슈가 될 만한 전시인데. 네, 그게 이제. 특이한 전시잖아요. 예, 저쪽에 동아시아 그 문화 담당하는 광주에 큐레이터가 그걸 글을 썼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다 보니까 뭐 갤러리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한다면 좀 더 홍보에 이게 폭이 넓었을 텐데, 뭐 제가 발송하는 거 외에 작가가 찾아가서 뭐 이거 해달라 이게. 그런 걸 이제 맡겨주시면 잘한다고. 그래. 우리 방송에도 그렇고, 잡지도 그렇고. 네. 진작 조금 그랬으면 예. 야석 작품 한번 했어요. 예. 그래서 혼자서 그걸 다 한 2년, 2017년부터 준비해서 작년에 했으니까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예. 작가가 그리면 열심히 그려. 예. 2년이니까 3년. 마무리 가서 그냥 내가 던지고 만다고. 예. 마무리 가서 최소한도 잘하려면 3, 4개월 전에 맞아요. 딱 시켜놓고 네, 네, 예. 그 다음부터는 예. 홍보나 이런 쪽에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해야 되는데 예. 마지막 날까지 작업을 해. 그럼 겨우 발송이나 할까 말까야.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빚을 좀 덜 발휘한다고. 네.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예, 예. 실천 예술, 네. 아트 앤드 프랙티스, 그 얘기 잠깐 나눠보죠. 네. 여기 지금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자료가 이거 예, 드로잉으로, 예. 이게 이제 사실은 집안에 가족이 머무르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벽면 일부를 그 거울에 드로잉을 해서 가에다가 LED를 장착을 해서 LED가 동시에 이제 이렇게 불을 켜면 들어오게 되는데 평소 때는 이제 반사체로 거울로 이용이 되는 거고, 이제 공간 확장의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울이라는 점 유리한 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발휘가 되는 거고, 그 안에 담는 그 소재를 뭘 할까 했을 때 가족은 뭐 영원히 질리지는 않잖아요. 산수라든지 뭐 풍경이라든지 이런 걸 해놓으면은 어떤 때는 좋다가 어떤 때는 또 지루할 수도 있는데,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는 뭐 언제나 살아있는 한 영원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작품들은. 네,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소품으로 이제 조명기구인데, 이 낡은 가스통을 이용해서 그 안에 이제 조명기구를 넣어서 근데 투명같이 보이네. 이제 이 속에다가 제가 반사체 밀러 스테인레스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안에 뭐 보면은 뭐 이런 미니어처도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안에 들여다보면은 무한한 이렇게 공간성 같은 게 느껴져요. 그 안을 보면은. 그래서 원형인 거울이라는 게 우리가 평면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런 그 곡면으로 된 거울, 반사체, 이것이 서로가 비치기 때문에 이 공간의 무한성이 느껴지는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요 가스통을 좀 이용을 해봤죠. 네. 그래서 뭐 집안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한 뭐 한 4-5점 정도 그렇게 준비해서 이걸 이제 전시를 갖게 됐었죠. 예, 이거 이제 벽시계인데, 이건 이제 1950년대 그 프랑스의 시트로엥 자동차 핸들이에요. 예, 지금은 예, 이제 핸들에다가 요 시계도 벼룩시장에서 이제 그 구경 사이즈가 맞는 거를 고르기 위해서 한 2년 찾아다녔나 봐요. 뭐 사서 맞추면 간단한데 뭐 이런 빈티지하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발품을 팔면서 저도 프랑스 예. 가면 우리 네. 아들이 있어서 벼룩시장 예. 자주 가는데 예. 이런 핸들은 본 적이 없네. 이게 방부 벼룩시장에서 구했는데요. 이건 핸들은 본 적이 없어요. 예, 이게 잘 안 나와요. 뭐 귀하죠. 50년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본 적이 없어요. 네. 저런 것도 있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샹들리에가 왜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프레임 자체가 우리나라는 그 주로 아파트에서 생활권이 주로 아파트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정과 이게 낮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쓰는 이런 샹들리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길잖아요. 예, 크고. 천장이 높고 하니까. 예. 그래서 벼룩시장에서 이렇게 짧은 형태의 이걸 제가 발견을 해가지고 요 프레임만 사다가 벼룩시장에서 저 크리스탈하고 이런 거를 한국과 프랑스에서 구입을 해서 이거 접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서양에서의 그런 재료를 접목시켜서 만들었다는 점에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에 그렇게 이제 설치된 모습이에요. 이건 지금 여기 있는 거울 작품. 예, 그런 작업이죠. 이것도 이제 그 신발장 이제 집을 주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전신 거울이 대체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 전신 거울에 맞춰서 이 높이와 폭을 고려해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뭐 이런 작품의 요소가 있지만 거울이라는 기본적인 반사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 얼굴과 뭐 옷 맵시를 보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는 사이다 안 먹고 아니 그대로 보여요 다. 예. 맞아요. 네. 이건 또 이제 예, 이거는 이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 이렇게 보면은 좀 이 선택하는데 이 좀 그 중요성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벼룩시장에서 오토바이 리프트였거든요. 이게 반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건데. 오토바이를 자동차에 싣기 위해서는 리프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들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때에 이제 펴서 자동차 화물칸과 이거를 펴서 쭉 내려놓고는 오토바이를 그 위를 통해서 이렇게 싣게 되는 구조물인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에 여기에 이런 부분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페인트 층을 다 벗기고 이것을 가구와 접목해가지고 TV 콘솔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거울 작업을 해서 완성시켜서 올려서 그렇게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뭐 이게 같은 거는 없고요. 다 다르고, 뭐 이거는 이제 아까, 동전 같은 거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태리에서 베니스 비엔날레 때, 이거요. 베니스 비엔날레 때 데미안 허스트가 이제 발굴전이라는 거 했었어요. 발굴전. 예, 발굴전. 그래가지고 해저에서 조각 작품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담궈 놓고 막 이끼가 묻은 채로 그 베니스에서 이제 미술관 두 군데에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하나 유물 중에 하나가 이게 금화예요. 금화. 예, 금화인데 이게 오랜 시간을 바닷물 속에 잠겨 있다 보니까 이게 변형된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동전이 금화가. 금화인데도 변형되고. 예. 이건 이제 아주 금색으로 그대로 있는데 형태 자체만 약간 일그러진 모습으로.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걸 빌려와서 사진으로 빌려와서 여기에 이제 프레가트라고 해가지고 이 주 출입문에 거기에다가 요거를 말하자면 유리에 사틴이라고도 하는데요. 모래로 쏴가지고 요 형태를 표면이 좀 다르네. 예. 오돌도돌하게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문에다가 이렇게 몇 개를 끼워놓고 작품화 시킨 거죠. 자, 우리가 우리 이열 작가님을 보면서 뭐 늘 아는 거긴 하지만 우리 사람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우리 흔히 우리 예술가들은 특히 화가들은 쓰레기통, 뭐 바닷속 뭐 이렇게 남이 잘 안 쓰는 물건들을
건져놓거나 뭐 내가 발굴하든가 뭐 등등 그런 데서도 작은 어떤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 승화시켜서 어떤 자기 작업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예술가가 아닌가 싶어서 네. 아무것도 뭐 그냥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내가 맞뚝딱거리고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랬던 보다도 이 자연 속에서 무한한 자연 속에서 뭐 폐품이든 자연에 있는 모습에 어떤 뭐 하다못해 고목나무든 뭐 돌이든 뭐 그런 데서 어떤 모티브를 얻어서 우리가 많이 좋은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이열 작가님도 그런 쪽에 이렇게 프랑스에서 유학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눈에 담아오셨나 봐. 그래서 그걸 이제 작업으로 이제 토해내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찮은 물건, 하찮은 어떤 사물 이런 것도 꼭 아름다운 자연뿐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내가 취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작가마다 좀 느낌은 다르겠지만. 그렇겠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낡은 것, 오래된 것 이거는 결코 시간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 것은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런 빈티지한 어떤 요소의 그런 낡은 물건은 세월을 함께 머금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가 하는 작업과 만나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새로울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런 그 까만 형태의 타원형의 저런 그 액자죠. 저거 뭐 제가 작업을 흑백으로 주로 다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유난히 저 까만 액자에 이렇게 그 관심이 가서 저런 어떤 작업을 시도하게 됐고, 그냥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저게 나폴레옹 토화라고 하던데, 예, 저게 뭐 벼룩시장 한 2년 동안 제가 다니면서 저거 한 100개 정도 모았나? 그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나오는 대로 다 예, 다 모았는데도 그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이제 최근에도 이제 방학만 되면 제가 가서 나오면 적당한 게 나오면 이제 사드리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 사람들의 역사 속의 인물, 뭐 나폴레옹 몇 세라든지 뭐 누이 몇 세라든지 뭐 이것이 복사되지 않고 들어있는 거는 상당히 비싸요, 저거. 그래서 저는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레임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 가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나 프레임만 산다로 안 팔죠. 안 팔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거 따로따로 팔아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입에 그런 한계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저런 아주 오래된 액자나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하여튼 눈에 띄는 대로 이제 그걸 사서 그거를 이제 작품 하는데 이제 액자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옛날에 쓰던 것과 지금 현재 제 작업과 결합시켜서 하나의 이제 새로운 그 작업으로 탄생하는 그런 하나의 소재로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 좀 다른 얘기로 하면, 그러니까 요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요즘 뭐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 이전에서도 뭐 어렵다고 미술 시장에 다 죽었다고 그래서 뭐 그림 잘 못 판다고들 난리인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이열 교수님은 작품 파는 거에 별로 신경 안 쓰시네. 그게 참 그 누구나 다 작품을 팔고 싶죠. 근데 참 어려운 일이고요. 어차피 어려운 일이라면 뭐 자기가 관심이 가고 또 지속적으로 해도 할 여지가 있는 어떤 부분에 그거는 작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건 뭐 돈이 되는 대로 하다 하면은 뭐 제 의사와 관계없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고객 위주로 가야 되니까. 예. 아까 뒤에 보니까 뭐 국립현대미술관 뭐 등등 다 주요 소장하는 데 다 작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열 작가님의 어떤 그 작품성에 관해서는 다 인정을 받으니까 다 그렇게 소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매량은 뭐 별개 문제지만 하여간 뭐 작품성을 다 인정받는다 해서 뭐 그걸 만족해야 되겠네. 예. 제일 좋은 거는 뭐 판매도 잘 되고 작가로 인정받아 최고 좋은 건데 뭐 그게 뭐 양립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팔리는 거는 사실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대 건축을 보면은 유리와 거울을 빼면은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최근 들어서 특히 유리를 많이 쓰는 게 이제 건축에서도 추세잖아요. 그 이제 저런 걸 보면서 저것이 하나의 회화의 주 재료가 될 수 없을까,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입체와 이 설치와 모든 게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힘이 닿는 한은 관심이 가니까, 아니 한 여자도 사실은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몇 년 살면은 정과 때문에 살잖아요. 정으로 산다고 그러죠. 네, 정으로 산다고 하는데, 제가 이게 관심 갖게 된 게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게 오래된 낡은 거울을 여자보다 보면. 낫네. 낫다고 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농담했습니다. 예, 그거를 볼 때는 저는 이 거울과의 저와의 그런 인연이랄까, 이런 거는 특별한 그런 걸로 다가와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고, 어디에서 빈티지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멋있는 여성을 보듯이 가슴이 설레이는 게, 예, 그게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예. 덧붙이면 요즘 건물들이 유리가 많은데, 예. 그 유리의 방향이나 유리의 전체 그 프레임의 설계에 따라서, 광선에 따라서 저녁 때 거기에 비춰주는 풍경 모습이나 등등, 그걸 아마 설계자들이 다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언제나 변한다. 아침과 그 비치는 거에 따라서.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나다 유리 많은데 보면, 1층은 저렇게 비치네. 다음, 저 건물이 저 건물이 저렇게 보이네. 예. 예, 그런 걸 느껴요. 네. 우리 이 작가님 작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아까 언급하셨는데, 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런 작품 속에 빠져 들어간 것 같은데. 네. 프랑스에 언제 가서 공부하셨어요? 그 유학 간 게 아니고요. 제가 15년도에 그 1년 연구년 때 가서 있었고요. 또 16년에도 방학 때 이제 그 C때 거기 레지던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또 2005년에는 제가 딸이 둘인데요. 아프리카에서 공부시켰어요. 딸을? 예, 딸내미들 둘을. 그래서 제가 어느서부터? 예,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 있었는데요. 이제 2005년부터 걔네들이 거기서 한 10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아이는 이제 공부가 끝났지만 작은 애는 벨기에로 가요. 벨기에 이제 엔트워프 왕립예술학교를 패션 쪽을 공부를 했는데, 걔가 이제 마케팅 쪽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다시 이제 또 이태리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거기 있으니까 차제에 제가 연구년 때 아예 그 C대 가서 1년 정도를 이 거울 작업을 좀 매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이제 거기서 1년 있고 방학 때 또 여름방학 하자마자 가서 1년 몇 개월을 지나고, 그래서 방학만 되면 제가 가죠.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자녀들을 남아프리카에 특별히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다른 거가 아니고요. 가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까 이제 그 애 엄마하고. 예. 그래서 한국 그런 실정에서는 사실은, 대개 학부모,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가지 아빠가 안 가잖아요. 네. 99% 말하자면 관습적으로 그런데, 그러다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세계화 속에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애들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외국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문화를 이렇게 배우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로 보내게 됐죠. 그러니까 특이한 생각이에요. 남아프리카로 보낸다. 그 이제 아는 분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보통 이렇게 다 보내는데. 예,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 미국도 있었는데요.
그런 데는 2명을 이렇게 보내는데 첫째는 부담스럽고 비용 문제가 부담스럽고 두 번째는 안전하다는 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이 케이프타운이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게 좋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가봤죠. 그랬더니 교육 환경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애들 의사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연도에 보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위험한데 거기 그 흑백 간의 갈등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게 저는 오히려 안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갈 수 없다라는 거고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디언이 매번 학교다가 데려다 놓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 오니까 안전하죠. 그러네요. 미국이나 무슨 캐나다나 이렇게 자유로운 이런 데서는 한국 사람 학생들이 잘 적응해서 끝까지 잘 마치는 예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얘들은 나가야 되고 영화 봐야 되면은 친구들 만나야 된다. 대형 쇼핑몰 앞에 내려주면 그 안에서 영화 보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몇 시에 만나자. 그럼 몇 시에 딱 가서 픽업해서 딱 오니까 안전하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사람들이 거기 선생님 위험하다고 하는데 딸들을 거기다 두면 어떡해요? 빨리 딴 데로 보내세요. 그러는데 아니 나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뜻하지 않게 아프리카를 10년을 다녔어요. 어린 하나애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인데 3학년 때였는데 그 10년을 멀다 하지 않고 23시간. 23시간. 예, 22시간을 걸려가지고. 보통 작업하는 것보다 더 인내가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그 어린 딸이라 그게 그걸 멀다고 생각 안 하고 하여튼 방학만 되면 갔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셨구나. 예, 갈 때는 그 길지 않아요. 그 딸을 만난다는 그것 때문에. 올 때만 좀 길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갈 때는 길지 않게 그렇게 그 기대감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몇 분 남았어, 몇 시간 남았어 이렇게 시계를 봤는데 요령이 생기니까 그게 필요 없어요. 안 봐요. 안 보고 내리라고 하면은 내려야 되고 한 밥을 한 5끼는 먹어야 도착하니까. 직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홍콩 경유에서 가면 3번을 갈아타야 되고 싱가포르로 향해서 하면 2번에 이제 막바로 케이프타운까지 가요.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내가 딸내미들 때문에 작업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나서 한 20년 가까이 지나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변화의 하나의 시작이었고 중요한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예. 특이한 경우에 아주 특이한 경우에 다들 잔인하다고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어린 두 딸을 갖다가 그 멀리 거기다 보냈냐. 근데 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한 것 같아요. 본인들도 지금 만족해요. 네, 잘한 것 같아요. 결과는 잘하셨네요. 좋은 경험이었다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조만간 이제 정년퇴직 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요즘 젊은 작가들을 위해서 그냥 보고 느낀 요즘들은 어떤가요? 작업하는 우리 학교에서 작업하는 스타일이나 아이들은 어떤가요?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말하자면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그 위에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추상 작업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1, 2학년 과정 지나서는 의례적으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다. 누가 강요한 적은 없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양성 면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더구나 이제 실기를 보고 이렇게 가는 거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런 그 지적 이 수준은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이 미술이라는 게 지적 수준만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기력과의 이게 잘 믹서가 돼서 이렇게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좀 그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학생들이 요즘은 이제 정보화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지 다양성 면에서 이런 것들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다양한 작업들을 해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고, 그러나 이제 실기에 어느 정도 바탕을 둬야 된다라는 거는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기 안 본 지가 몇 년쯤 됐죠? 거의 이제 2013년에서부터니까 7년. 7년. 예, 그러니까 그래 됐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교수들의 어떤 그 판단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이제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술대학 교수님들은 앞으로는 뭐 이전처럼은 아닐지라도 뭐 학교에서 원하는 최소한의 어떤 그런 실기 테스트는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네. 근데 그 아직 실현이 안 되군요. 예, 이제 학교에서도 뭐 그런 거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뭐 뚜렷하게 언제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예. 뭐 홍대 나름대로 재밌는 어떤 프로젝트를 줘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뭐 적극적으로 이제 관철시켜서 그렇게 이제 좀 해야 되겠죠 앞으로. 이게 실기가 없어짐으로써 인해서 다양한 그 정보력과 다양한 표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한 일인데 거기에 이제 실기력이 조금 보완만 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들어와서 어차피 실기는 본인들이 부족하면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실기력도 뛰어나고 어떤 지적 그런 능력도 겸비하고 이런 아이들이 꽤 많았었는데 지금은 뭐 지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과나 이런 그 열이 그런 거는 뛰어난데 이게 뒷받침이 뭐 어느 하루 아침에 되지 않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뭐 학원에서 공부하고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게 해서 크게 문제는 없네요. 결국 따지면 뭐 아주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고쳤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이제 노력 중이죠. 학교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죠. 예. 한 7년 됐으니까 뭔가 그렇죠. 판단을 그렇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거냐. 예, 이제 그런 이대로 가야 될 거냐.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거를 향후에 어떤 미술대학으로서의 그 진로에 있어서 연구를 해야 될 그 중요한 시점이죠. 10년 가까이 되면 변화가 있으려나? 지금 7년이면 아직 몇 년 남았네. 그 이제 시작 단계에서 보면 뭐 거의 한 10년 됐어요. 그러면 뭐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갑자기 전화드리고 왔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누셔서 너나 중국에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먼 데까지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화가로서 어떤 그 하나의 작은 역사를 만드는 일에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귀찮아도 힘들어도 짜증나고 예술가들이 아까 했지만 별의별 생각 다 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누군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서서 우리 좋은 작가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갑니다. 부산이 뜨고 어디도 제주도 다 갑니다. 이 교수님 좀 늦게 찾아뵈서 송구합니다. 별 말씀이요. 아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연세에 비해서 엄청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지시더라고요. 나이는 잊고 삽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0보씩 맨날 걷고. 그러세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네.